지공TV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하라리가 말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페미니즘 논란이 한창이죠. 모든 걸 상상의 질서로 파악하는 하라리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분하는 법과 규범, 권리와 의무는 대부분 생물학적 실체보다 인간 상상력을 더 많이 반영했다. 성은 애들 장난이지만 젠더는 심각한 비즈니스다. 남성적 특질이나 여성적 특질은 대부분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다. 그는 그 사례의 하나로 프랑스 루이 14세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복장을 예로 듭니다. 루이 14세는 불과 300년 전 인물인데 그의 초상화를 보면 가발, 하이힐, 스타킹에 큰 칼을 차고 있는데 댄서 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버락 오바마는 안 그렇죠? 루이 14세의 복장은 오늘날 여성을 상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 하라리는 여성성과 남성성은 문화적 산물이지 생물학적 특징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동물 세계에서도 수컷이 암컷보다 화려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컷 공작이 한 예입니다. 하라리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에 있던 이유를 설명한 여러 가지 이유를 주목주목 반박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남성이 여성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특히 농업에는 남성의 힘이 중요했기 때문에 남성 지배가 확립됐다는 이론입니다. 하라리는 평균적으로 특정한 종류의 힘에서만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다. 굶주림, 질병, 피로 저항력은 여성이 더 강하다. 여자는 육체적 노력이 거의 필요 없는 직업, 사제, 법률과 정치인에서 배제됐지만 되레 수공업이나 가사노동처럼 힘든 육체 노동에 종사했다. 이 이유를 듭니다. 특히 하라리가 지적하는 건 인간의 경우 육체적 힘과 사회적 권력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 어느 사회에나 젊은이는 대개 연장자의 의견에 따르고 복종합니다. 교황이나 황제 등 역사상 권력을 쥐었던 사람들 상당수가 나이 든 사람이죠. 이들이 힘이 센 탓에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닙니다. 심지어 마피아 같은 갱단 두목도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렵집 사회에서도 리더는 힘이 센 사람보다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남자는 공격적이어서 여성을 지배하게 됐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역사상 모든 전쟁은 남성이 했습니다. 병사도 모두 남성이었죠. 실제로 전세계 살인사건의 90% 이상은 남성이 저지릅니다. 하라리는 병사가 모두 남자라고 해서 전쟁을 관리하는 능력자도 꼭 남성일 필요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이는 농장에서 목화를 재배하는 노예가 모두 흑인이라고 농장주도 흑인일 거라고 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역사상 병사를 지휘하는 장교들은 병사에서 승진한 자가 아니라 대부분 귀족, 부유층, 교육받은 사람들이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군대를 문관 출신들이 지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번식 전략의 차이를 두는 이론도 있습니다.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을 놓고 경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 남성이 배출한 정작끼리 1억에서 2억 마리끼리 경쟁합니다. 따라서 남자는 야심이 있고 경쟁적이며 정치와 상업에 뛰어나도록 프로그램됐다는 거죠. 한데 여성은 임신과 출산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줄 남성을 원하게 됐고 따라서 남성의 요구에 굴복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라리는 이렇게 반박하면서 호결이나 보노노는 협력적인 암컷들이 자기중심적이고 비협력적인 수컷들을 변방으로 몰아냈다. 사피엔스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지만 집단 협력이 강점이다. 한데 협력성이 뛰어난 여성들이 왜 협력성 떨어지는 남자들에게 지배당할까? 정답이 없다라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라리는 1900년대 이후 여성 특별권, 여성 국가원수, 여성 CEO 등이 등장한 현상을 거론하며 젠더의 역할은 고정된 게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즉 아직도 남과 여의 격차는 여전하지만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는 거고 이는 당연히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분이란 상상에 불과하다고 보는 그의 생각을 입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데 그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가부장제 사회인지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부장제가 왜 압도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라리의 주장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지난 2003년 나온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를 봅시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아빠가 니모를 키우고 니모가 사라지자 수말리를 찾아 헤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공이 물고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포유류가 대부분 암컷이 새끼를 키우지만 물고기는 아빠가 키웁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하나는 물고기가 체외 수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암컷이 난자를 먼저 배출하고 거기에 수컷이 정자를 뿌려 수정합니다. 암컷은 먼저 도망갈 기회가 있고 수컷에게 새끼 양육을 덤터기 씌우는 거죠. 즉 하라리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 양육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남성의 요구에 굴복했다고 하지만 실제 모든 동물, 암컷만 새끼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이 자료를 보면 생물종에 따라 양육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물고기는 90%가 수컷이 새끼를 키웁니다. 조류는 엄마와 아빠가 둘 다 새끼를 키웁니다. 조류의 새끼를 클 때 너무 많은 먹이를 먹기 때문에 엄마 아빠 둘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새끼를 키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포유류는 95%가 암컷 혼자 새끼를 키웁니다. 수컷이 도와주는 경우는 5%에 불과한데 인간이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포유류 암컷이 독방 육아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끼에게 젖을 줄 수 있는 유방이 오직 암컷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남성은 유방이 있지만 태아에서 젖이 안 나옵니다. 남편이 도와주지만 말 그대로 거들 뿐이죠. 저도 결혼해 애들이 있지만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이고 주말에 애들 데리고 놀러 가는 것 외에는 양육은 모두 아내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가장 가까운 영장류의 결혼 생활을 보면 각기 다 다릅니다. 고릴라는 수컷 중심 가부장제 사이로 알파 수컷 한 마리, 즉 우두머리 수컷 한 마리가 5 내지 6마리의 암컷을 거느립니다. 일부 다처제입니다. 침팬지는 수컷이 지배하지만 난교를 합니다. 가족은 암컷과 자식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침팬지와 너무 비슷해서 피그미 침팬지로 불렸던 보노보는 암컷 중심 사회입니다. 역시 난교를 하고 엄마와 자식으로만 가족을 구성합니다. 한데 오랑우탄은 단독 생활을 합니다. 난교를 하고 새끼가 크면 분리 독립합니다. 즉 가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장류의 특징은 새끼는 오직 암컷만 키운다는 겁니다. 수컷은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단 고릴라는 외부 침략자를 격퇴하는 일을 수컷이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인간은 육식동물이라는 겁니다. 식사 가운데 고기 비율이 20%를 넘어가면 육식동물로 치는데 인간이 그렇습니다.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모두 초식동물입니다. 한데 육식동물 가운데 암컷이 임신했다고 사냥 능력이 떨어지는 동물이 없습니다. 이에 비해 인간 여성은 육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신 및 출산 직후 사냥을 못합니다. 인간 여성이 왜 사냥을 못하게 되는 여러 가설이 있는데 이유 가운데 하나로 생리혈 냄새에 동물이 반응해서 도망가거나 되레 맹수를 끌어들이므로 동물은 피냄새에 민감하죠? 사냥에서 배제됐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결정타는 인간의 두뇌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인간 두뇌가 왜 커졌는지 유전자, 돌연변이, 설 등이 있지만 보통 직립보행으로 두 손이 자유로워져 지능이 발달했다는 가설이 유력합니다. 지능이 발달하면 그에 맞게 큰 두뇌를 필요로 합니다. 또 큰 두뇌는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므로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한데 직립보행 때문에 여성의 산도가 좁아졌습니다. 아기 두뇌는 커지는데 산도가 좁아지니 결국 아기를 일찍 낳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아기 두뇌 크기라면 원래 22개월에 태어나야 하는데 10달 만에 조산을 합니다. 심지어 인간 여성은 혼자서도 출산하기 힘듭니다. 동물 가운데 출산할 때 다른 녀석이 도와주는 경우 있나요?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 여성은 출산과 양육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성의 기존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과 다른 남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겁니다. 한데 전세계 인간 집단에 대한 역사적 조사 자료를 보면 90% 이상이 부계자입니다. 즉 여성이 남성한테 시집을 갑니다. 남성의 집에 시집을 가서 남편으로부터 자원을 제공받아 아기를 낳고 키웁니다. 그리고 모계자와 목권제는 다릅니다. 목권제는 여성이 권력을 쥐는 사회를 말하는데 그런 사회가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계제는 혈통이 어머니 쪽으로 이어지는 건데 실상 권력은 여성의 남자 형제, 외삼촌이 집니다. 하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는 아시리아,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아랍, 맘루크, 터키 등에 지배당했지만 항상 가부장제 사회였다. 심지어 유라시아와 전혀 교류가 없던 잉카와 아즈텍도 모두 가부장 사회였다. 왜 그런지 해명하는 수많은 이론이 있지만 설득력 있는 건 없다.
그러나 지구상 그 어떤 사회도 가부장 사회였다는 건 되레 무엇인가 객관적 환경에 대한 호모사피엔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단 3만 4만 년 전 이전에도 부계제였는지 아니면 모계제였는지 아직 정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라리도 사피엔스에서 고대 공유 공동체와 영원한 일부 일체제 학파 간의 논쟁은 빈약한 증거를 토대로 한다고 말합니다. 단 인간은 기본적으로 느슨한 일부 일체제로 보는 학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느슨한 일부 일체제란 바람도 꽤나 피우고 혼외 정사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일부 일체제는 지킨다는 뜻입니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어떤 사회나 자식의 5 내지 10%는 아비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데 하라리가 말했듯이 젠더의 역할은 변해왔습니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회가 남녀에게 동등한 법적 지위와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줍니다. 하라리 이렇게 변화한 게 남성성, 여성성이 상상에 불과하다는 증거로 듭니다. 그러나 표에서 보듯이 수렵 채집 시대에는 남성이 약간 우세했지만 기본적으로 남녀 평등이었습니다. 이유는 식량의 60 내지 80%를 야생식물을 채집하는 여성이 조달했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사냥만 했지만 사냥은 운에 좌우됩니다. 따라서 여성의 식량 공급이 훨씬 안정적이었고 이런 경제력 때문에 여성주의가 높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원전 1만 년 농업이 탄생한 뒤 특히 기원전 4천에서 5천 년 쟁기 농업이 시작된 뒤에는 남성의 육체적 힘이 가장 중요하므로 여성주의가 떨어졌습니다. 농업에는 특히 상체의 힘이 중요한데 남성은 여성보다 쥐는 힘은 50%, 상체 힘은 100% 강합니다. 쟁기는 크고 무겁습니다. 이걸 여성의 힘으로 다룰 수 없어요. 따라서 농업시대에 농업이 중업인데 남성의 힘이 필요했으므로 남성 지위가 여성보다 훨씬 높아진 겁니다. 그러나 1770년대 산업혁명으로 공업시대가 등장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여성도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게 됩니다. 월급을 받음으로 여성의 경제력이 향상됐습니다. 세탁기, 청소기 등 가전제품이 등장해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공업시대에는 기계를 다루는 데 정신적 능력이 중요하므로 여성에게도 교육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성주의가 농업시대보다 올라가니까 1910년대 이후 여성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고 여성 CEO도 나오고 여성 총리, 대통령도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소, 자동차 공장, 화학 공장, 발전소 등 중화학 공장에는 여성 노동자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공정은 기계화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의 근력, 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만약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더 발달한다면 중화학 공장에도 여성 노동자가 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손가락으로 버튼만 조정하면 되기 때문이죠. 유사일의 전쟁은 남자의 일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여군도 늘어났지만 기본적으로 전투병이 아니라 지원병입니다. 한데 만약 드론과 무인 전투 로봇이 전쟁에 주력이 된다면 드론 조종하는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죠. 이렇게 기계 기술이 발달하면 여성의 역할도 커지는 겁니다. 즉 기계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 육체적 힘의 중요성이 확 떨어지므로 거꾸로 여성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라리는 남자의 힘이 여자의 힘보다 크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게 됐다. 이런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해서 육체적 힘과 사회적 권력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나 제가 볼 때 그 주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분업은 남녀 간 성별 분업입니다. 남성은 전쟁과 사냥, 여성은 야생식물 채집과 육아입니다. 참고로 네안데르탈인은 유적이나 유골로 조사해본 결과 남녀 성별 분업이 호모사피엔스보다 훨씬 약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안데르탈인 여성의 뼈 강도나 두께가 남성보다 별로 약하지 않거든요. 이후에 어쨌든 남성의 전쟁과 사냥이 여성의 육아보다 우위에 섰고 이런 남녀 성불평등 상황 하에서 같은 남성 안에서 정신노동이 육체노동보다 더 평가를 받은 겁니다. 정신노동이 육체노동보다 더 평가를 받은 걸 근거로 근력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하라리가 이끌어낸 건 제 생각에 잘못입니다.
하라리는 전쟁에서 병사를 지휘하는 장교나 장군들이 실제 육체적 힘보다는 귀족, 부유층, 중국에서는 문관 등이었다는 점을 듭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장교나 장군 역시 육체적 힘이 아주 중요합니다. 장교나 장군은 병사의 맨 앞에 서서 전쟁을 지휘하기 때문에 특히 장교는 병사의 맨 앞에 서서 전쟁을 지휘하죠. 따라서 장교나 장군도 육체적 힘이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역사상 전쟁은 항상 남자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장교나 장군을 여성이 맡기는 힘듭니다. 하라리는 여성이 아주 협력적인데 자기중심적이고 협력심이 떨어지는 남성에게 밀려난 것을 코끼리나 보노보의 사례를 들어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성의 협력과 여성의 협력은 다릅니다. 남성의 협력은 목표에 중심을 두고 여성의 협력은 공감에 중심을 둡니다. 따라서 남성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과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거리낌 없이 합니다. 그러나 공감을 중시하는 여성은 이런 행동을 하기 힘듭니다. 남성 자폐증 환자가 여성보다 4배 많습니다. 자폐증 환자는 사회적 관계를 잘 맺지 못합니다. 남성의 사회성이 여성보다 떨어지지만 목표 중심형이므로 이해합 집산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여성은 안 그렇죠. 또 갈등 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남성은 주먹으로, 여성은 말로, 즉 수다나 뒷담화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진정한 여성 해방은 슬라미스 파이어스턴의 주장이 맞는 듯 보입니다. 그녀는 한마디로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서 해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여성 해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 여성은 동물과 달리 혼자서 아기를 키우기 힘듭니다. 따라서 반드시 남성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여성을 남성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남녀 불평등을 발생시킵니다. 하라리는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관념이 상상의 산물이라고 했지만 쭉 살펴봤듯이 객관적 환경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